안녕하세요. 마음 읽어주는 여자 마녀 최영란입니다. 마녀의 하루 중 5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녀의 마음 공부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함께 얘기로 좀 풀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자녀의 휴대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부모라면은, 그리고 자녀를 둔 입장이라면은 어쩔 수 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녀의 휴대폰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휴대폰으로 인해서 자녀분들하고 원만한 관계를 잘 이루면서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지금도 어느 가정은 혼합이 됐거나, 아니면은 뭐 정지를 시켰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없애서 지금 아이하고 갈등 중에 있는지, 이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항상 고민도 하시면서 아이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스마트폰, 휴대폰이거든요. 부모님들의 이 두려움을 오늘은 우리가 함께 없앨 수 있는 좀 방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4차 산업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없어지는 직업군과 함께 새로 이제 떠오르는 직업군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근데 4차 산업시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은 무엇이냐 하면은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인재가 필요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가 수학학원 다니고 영어학원 다닌다고 해서 우리 아이의 미래가 앞날이 지금 보장이 되거나 아니면은 안정된 상황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수학학원 다니고 영어학원 다녀서 좋은 대학을 나온 것이 이 아이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미래는 이 아이의 이 뇌가 얼마만큼 잘 활성화되고 내가 충분히 내 생각을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이 되느냐 없느냐, 그것이 이 아이의 미래를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스마트폰이란 것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고, 부모들이 압수를 하려고 하는 거고, 아이들은 거기서 뺏기지 않으려고 부모와 이렇게 씨름을 하면서 사는 것인가? 이 스마트폰이 좋은 것도 있죠. 많은 정보를 우리가 입수할 수 있고, 또 많은 정보를 통해서 사람들과 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눌 수 있고, 또 내가 모르는 지식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있어서 아주 유용한 도구이긴 해요. 이거를 잘만 쓰면은 더없이 좋은 도구가 되지만은, 이것이 잘못 쓰이게 되면은 우리 아이의 인생, 우리 아이의 미래가 꽉 막혀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결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는 있어서 좋은 물건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그 생각을, 창조적인 생각을 끄집어내는 부분이 이 뇌 중에서 전두엽이에요. 이 전두엽은 생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이 뇌이기 때문에 이 뇌가 창의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 뇌가 되는 거거든요. 이 뇌가 멎어 버리면은 생각을 만들어내고, 생각을 끄집어내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소리거든요. 스마트폰이 위험하고 스마트폰을 멀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창조적인 뇌, 그리고 창의력을 키워야 되는 이 뇌를 마비시키기 때문에, 정지시키고, 그리고 영원히 쓰지 못하도록 해버리는 이 도구가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에게서 스마트폰을 절대적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이들하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확실하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알고 나면은, 내가 이 스마트폰을 대하는 데 있어서 아이하고 그냥 실갱이 하면서 싸우다가 그냥 어느 날 또 줬다 뺐다 이런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부모가 돼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흔들림 없는 부모가 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우리는 쓰리 단절을 지금 겪고 있어요. 쓰리 단절이 무엇이냐?
이 3단절이란 세 가지 단절을 지금 뜻해요. 첫 번째는 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와 소통 단절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이 소통 단절은 집은 작은 사회 집단이에요. 집에서부터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배움으로 인해서 밖에 나가서 내가 이 기본적인 배운 걸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거를 또 실습을 하는 거고 더 익혀 나가는 거거든요. 요즘 사람들 보면은 지금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젊은 친구들 중에 가장 고민이 많고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화를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내가 대화를 좀 상대하고 함으로 인해서 호감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일을 상대에게 어필하고 전달함에 있어서 내가 이 일을 좀 더 능숙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이런 말을 잘하는 법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아이들, 그 젊은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어른들 같은 경우도 내가 말을 많이 하면서 말을 쓰는 법을, 그리고 말을 하는 방법이나 기술을 익히지 못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 아이들한테서는 이제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대화의 단절이 아니라 의사소통,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잘 안 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이것은 집에서 이 아이가 부모와 충분한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그거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우리의 아이는 지금 집에서 충분히 엄마와 아빠와 함께 아이의 미래라든지 아이의 생활이라든지 아이의 어떤 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나누면서 사는 집이냐 이거죠. 그런 집이 몇이나 되냐 이거죠. 왜? 아이 손에 그보다 더 재밌고 더 좋은 스마트폰이 있다 보니까 아이는 여기에 계속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애가 그냥 이거 갖고 놀고 있으면은 편하거든요. 신경 더 안 써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소통 단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은 이미 소통 단절을 겪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관계 단절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정말 관계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 그리고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려워하는 어른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냐 이거죠.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아이들에게, 야, 내가 이렇게 인간관계가 어려운 거 보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관계 맺는 걸 좀 배워야 되지 않겠냐 해도, 아이 손에 스마트폰만 있는데 이 아이가 이 좋은 거를 놓고, 그래요 아빠 우리 그러면 인간관계를 맺어봐요 하고 얘기하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되겠냐 이거죠. 집에서부터 관계를 지금 단절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은 자기하고 맞는, 게임이 맞는, 자기하고 맞는, 뭐 유튜브 콘텐츠가 맞는 그런 친구들하고 앉아서 그냥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에 영상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관계 맺는 연습을 하거나 관계 맺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마트폰만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은 당연히 인간관계 맺는 것이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고 익혀본 적도 없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어른이 되면은 얼마나 더 힘들겠냐 이거죠. 지금 우리는 미래가 없는 아이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 중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래서 스마트폰 자체가, 이게 아이들한테 이 순간엔 좋을 수 있지만 이만큼 우리 아이의 미래를 지금부터 차단하고 단절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이냐? 생각 단절. 자, 생각 단절은 뭐 학교에서 요즘 선생님들이 가장 좀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라고 이제 말씀을 늘 하시냐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하면은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발표 한번 해보자. 이것도 생각을 해야지 발표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뛰고 노는 거, 아니면은 뭐 영상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있으면은 멍하니 자기 머릿속에서는 게임이 돌아가고 있겠죠. 자, 이렇게 내가
어떤 논리적인 사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점 하나를 가지고도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도용을 만들어 보자, 아니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자동차를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창조적이고 창의성 있는 일을 하고자 뇌를 건들고 자극을 하면은 애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어린 아이들이, 이 아이들에게는 흥미롭고 자극적인 지금의 그 스마트폰 말고는 다른 재미있는 인생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이런 쓰리단절을 겪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는 확고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이걸 다 알아요. 선생님 다 알아요. 아는데 애하고 그냥 싸우기 싫으니까, 아우 나도 그놈이 막 징징거리고 나한테 막 대들고 할까봐, 아우 그냥 나 그래서 말아,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부분과 우리가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자, 1편으로 이 시간에는 부모가 두려워하는 스마트폰에 대한 그 정체를 정확하게 파헤쳐서 우리는 확고한 신념을 갖는 것까지가 이 시간에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또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아이들한테 확고하게, 야 이거 나쁜 거야, 너의 미래가, 이게 완전히 얘가 너의 미래를 막아버려, 너의 미래가 없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이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 보이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없으면은 내가 친구들하고도 멀어질 수도 있고 내가 나 혼자서 소외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역시도 이거 자체에 굉장히 두려움, 이 도구 하나에 굉장히 벌벌벌 하면서 사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없으면 뭐 불안정한 애들도 있고, 이걸로 인해서 많은 심리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도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부모만이라도 확실하고 확고한 신념이 있지 아니하면, 그리고 생각이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 아이들은 미래가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 아이의 미래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몇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스마트폰 하면은 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 스마트폰과 내 아이를 동등한 입장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아이에게서 이 스마트폰이란 인격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인격을, 이 스마트폰을 뭐 혼합을 한다, 뺏는다, 아니면 정지시킨다, 아니면 없앤다 했을 때 이것이 단순 도구이고 이것은 없어도 되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가 이걸로 인해서 상처받는 것이 이 아이의 인격을 내가 앗아간다고, 아이의 인격을 내가 상처를 준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이 스마트폰이 별로 좋지도 않고 통제력도 없고 자제력도 없는 내 아이에서부터 그것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모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내 아이의 지금 당장의 삶에 우리는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막 우니까, 이 아이가 학교 가면은 자기 혼자서 스마트폰도 없고 해서 소외된다 이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부모는 그게 안쓰러워서 내 아이의 삶에 대해서 깊이 길게 보지 못하고 당장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아이의 감정에 파라라 떠는 아이의 감정에 부모도 같이 떨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도구예요. 근데 이 도구를 쓸 수 있는 사람한테는 허용을 할 수 있지만 쓸 수 없는 사람한테, 그리고 이것이 그 쓸 수 없는 사람이 이것을 씀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게 되거나 피해를 받게 되면은 이것은 부모가 개입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확실히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은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인격이 손상될까봐, 상처받을까봐. 이게 첫 번째 잘못된 사고고 착각인 거예요. 부모님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자, 두 번째는 이 스마트폰을 내가 압수했어, 아니면 이 폰을 뺏었어, 아니면 아예 정지시켰어.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갖는 감정 중에, 그리고 갖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나는 우리 아이하고 이거밖에 안 되는 건가?
내가 우리 아이를 좀 이렇게 설득을 하고, 그래서 내 말을 잘 따르면서 우리 아이가, 그래요, 엄마. 저는 이거 필요 없으니까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나를 따를 수 있는 아이는 못 되고, 내가 이 아이한테서 이렇게 뺏는 것만 하는 나는 무능력한 부모인가? 라고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방법밖에 없는가? 이것을 이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조절을 하고 뭐 시간을 정하고 이런 것이 안 되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나는 뺏어야 되는 부모이고, 나는 압수해야 되는 부모이고, 나는 정지시켜야 되는 부모, 나는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 무능력하고 나는 요거밖에 될 수 없는 부모인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능력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인가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나는 당연히 내 아이가 창조적인 뇌를 가지고 생산적인 생각을 끄집어내고 만들어야 되는 그 시기에 이미 뇌가 점점점 멎어가고 있고 마비돼 가고 있고 정지돼 가고 있는 이 상황에 부모가 그래도 개입을 함으로 인해서 이 상황을 단절시켜주고 끊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막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계속 그거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애가 그거 징징거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거 뺏으면 아유 참 나도 한심한 부모구나, 내가 이런 능력밖에 안 되는구나로 그거를 내 탓으로 돌리면서 아이의 인생이 지금, 아이의 미래가 걸려있는 부분을 내가 어찌할지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감정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로서 부모의 권리와 의무로서 개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뺏는 것이 아니라 개입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착각인 거죠. 잘못 가지고 있는 생각인 거예요. 우리는 개입인 거예요. 남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하겠죠. 아유, 그냥 오죽 못났으면은 자식한테서 저런 거나 뺏고 있어? 왜? 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 부분을 누가 만들었냐 하면은, 저는 이 사회적인 통념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어요.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 나는 부모이고 내 자식에 관련된 일이거든요. 내 자식이 잘못되는 상황에 있으면은 부모로서 당연히 의무가 있는 것이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개입이 돼야 되는 것인데, 사회적으로 이 스마트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는 이런 방법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아요. 하지만 나한테 맞는, 우리 집에 맞는 방법이 아니면은 그거는 방법이 아닐 수 있는 거거든요. 나한테는 통하지 않는 방법인 거거든요. 근데 사회적인 통념이, 아우 뭐 아이들의 자존심이 있고 자존감이 있는데 휴대폰을 뺏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를 뭐 좋게 타일러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는 사회적인 어느 좀 기본적인 기준이 좀 되는 아이들한테서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내 아이가 나하고 대화가 되지도 않는 상황이고 막무가내인 아이한테 대화를 한다고 시도를 한다고 해서 이 아이가 그게 먹혀 들어가는 아이냐 이거죠. 그러지 않을 때는 위급한 상황, 위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문제로서 휴대폰에 대해서 내가 개입을 해서 멈출 수도 있는 거고 뺏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정지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사회적으로 의식을 하다 보면은 다른 엄마들은 뭐 아이가 뭐 자존감이 낮아진다더니 이걸로 뭐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더니 평생 이것이 기억에 남아서 부모에게 원망을 한다느니, 이런 사회적인 어디서 정해진 기준도 아닌 이런 통념들이 우리를 잣대를 거놓고 거기에 맞추라고 하냐 이거죠. 그거는 그들의 얘기인 거예요. 내 상황에서 내가 맞지 않은 것은 내가 또 다른 하나의 무언가를 만들어서 우리의 스타일대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야. 그 사회적인 통념에 일반화된 그 부분에 우리가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은 너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미숙해. 그리고 통제력도 없어. 자제력도 없고 절제력도 없어. 근데 이런 아이들에게 야 오늘은 2시간만 해보자 한다고 해서 이 아이가 알았어요 한번 해볼게요 하고 오늘은 하겠죠. 내일은 안 되는 아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아이에게 내가 그 사회적인 그 일반화된 통념을 갖다가 씌운들, 거기다 이걸 대입을 한들 우리가 먹게 들어가냐 이거죠. 자, 이렇게
나는 나약하거나 무능력하기 때문에 아이의 휴대폰을 뺏는다, 압수한다, 정지시킨다. 저는 그것 자체가 내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내 아이의 미래를 지키지 못하는 것 자체가 부모가 무능력한 거고 부모가 나약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내 자식만큼은 내가 그 미래를 끌고 나가고 지켜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개입하셔야죠. 잘못된 부분, 잘못된 생각으로 갈팡질팡 하지 마시라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내가 이제 이 아이하고 대화도 안 돼. 그래서 이제 뭐 휴대폰을 뭐 압수도 해보고, 뭐 정지도 시켜보고, 없애기도 하고, 뭐 깨부셔 보기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좀 과격하긴 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또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이고,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하고 이제 갈등이 빚어지면서 관계가 멀어질까봐. 괜히 이걸로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지고 아이가 평생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부모가 부모로서 할 일에 대해서 내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물론 그 순간에는 지금 당장에는 좀 아이가 속상해하고 울고 또 뭐 부모한테 이제 좀 대꾸도 하고 반항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삐져서 한 며칠 방에서 안 나올 수도 있고 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아이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 것은 그 시기의 일시적인 부분이고 이것이 이 아이의 삶을 내가 방해하고 망치기 위해서 정말 이 아이의 삶을 내가 훼손하고 상처 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에 있어서 내가 개입하는 게. 하지만 내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모로서 이 일시적인 이 순간의 아이의 그런 감정에 내가 이겨내지 못하고 아이한테 또 맞춰지고 끌려가면은 나는 평생 아이의 기분에 따라서 끌려가고 맞춰가는 그냥 꼭두가시 같은 부모님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른이 되면은 이성적인 사고가 더 자라서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하고 관계를 더 잘 맺고?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면은 나중에는 부모 이겨요. 부모 이겨먹어요. 짓밟고 그냥 부모 위에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부모한테 더 큰 소리 치고 그리고 부모한테 받는 부분에 대해서 고마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에서 더 달라고 더 큰 소리 치면서 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양육과 훈육은 다른 거거든요. 나중에 제가 또 부모 교육에 들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끌려다니는 아이의 감정에 끌려다니고 아이의 그 순간에 그런 부분들을 그 연약한 부분 우리가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수그리고 들어가거나 홀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 순간에는 그런 감정 때문에 속상하고 서로 삐져서 말 안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이 아이들이 조금 지나고 나면 나중에는 아이들도 생각을 해요. 이게 부모가 나를 해치거나 망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하지만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아이들하고 이 휴대폰에 대해서 뭐 끊던지 아니면은 정지를 하던지 아니면은 이것을 당분간 쓰지 못하게 하던지 뭐 방법들이 있어요. 방법들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접근을 하면은 그런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멀어지거나 아니면은 서로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관계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소로운 그리고 이런 일시적인 이런 것에 우리가 벌벌벌 하면은 아이들은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부모가 이런데 약하구나. 요것만 공격하면 되겠네. 이렇게 부모를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영특한 아이들이거든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대책, 대안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번째는 부모의 신념보다 아이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세 번째 얘기하고 좀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부모가 내가 이거 뺏으면은 제가 또 얼마나 나 그냥 원망하고 싫어할 거야. 상처 얼마나 받을 거야. 우리 아이만 또 소외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아이만 또 이제 학교 생활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아이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일시적인 그 짤막짤막한 그 상황에 우리 아이의 평생이 걸려 있는 건데 아이 눈치 보느냐고. 아, 이거 뺏어야 돼 말아야 돼, 뺏어야 돼 말아야 돼, 야 하지마, 엄마가 얘기했지, 하지마, 너 그러면 뺏을 거야, 뺏을 거야, 말로만 이러고 애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는 알거든요. 아니 뭐 어차피 엄마 저렇게 말하다가 말 건데 열심히 또 해요. 아이들한테는 단호함이 필요하거든요. 아이의 눈치를 보면서 아이한테 살살살 하면서 말로만 하는 거는 애들은 안 먹혀 들어가요. 애들은 확실한 색깔을 가진 부모로부터 자라야 안정되면서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거거든요. 부모가 생각 자체가 이미 갈팡질팡하고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서 아이의 그 아이를 대하는 교육관, 양육관이 달라져요.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아이들한테 다 맞춰주면서 야 부모가 이런 거야, 사랑은 이런 거야 했다가 내일은 기분이 안 좋아. 뭐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깨져서 기분이 안 좋아. 하지 말라고 했지! 어제 하라고 해놓고는. 이게 부모의 기분의 감정에 따라서 그날그날 바뀌는 이런 가치관들이 아이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이 문제로 인해서 이것 때문에 내 아이하고 갈등이 빚어지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뺏었기 때문에 내 아이가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은 이걸로 인해서 내 아이가 뭐 친구하고 사이를 관계가 안 좋아지거나 저는 이 스마트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스마트폰은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거든요. 스마트폰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아이하고 지금의 현 시점에서 이 스마트폰이라는 이 도구 하나가 그냥 단순히 껴지면서 우리의 관계가 그냥 이제 현실적으로 드러난 것 뿐이지, 저는 이 스마트폰이 아니어도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아이와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오셨는지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거든요. 사실은 내가 이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이 아이하고 관계를 못 맺고 있어, 우리가 싸워, 우리가 갈등이 있어, 그래서 이 아이가 날 원망하고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 이것 때문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 물건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고 관계가 훼손되고 관계가 뭐 끊어지고 그 다음에 뭐 갈등이 빚어지면서 서로 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와 나는 그동안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느냐가 이 아이가 스마트폰 하나로 인해서 그냥 터진 것 뿐인 거거든요. 이거 아니어도 내가 이 아이와 건강한 관계, 그리고 원만한 관계, 좋은 신뢰를 잘 쌓으면서 잘 지낸 관계는 스마트폰이 없어도, 그리고 엄마가 정지를 시켜도, 그리고 이것을 내가 혼합을 한다고 해도 이걸로 인해서 부모와 멀어지거나 부모를 원망할 아이는 없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스마트폰 때문에 내가 폰업을 했더니 방문을 닫고 안 나와요. 그거는 이 아이와 이미 예전에 오래 전부터 나와의 관계 속에 골이 깊어진 거예요. 이미 무언가 골마서 있는 그 상황 속에 스마트폰 하나가 그냥 낀 것 뿐이거든요. 그게 그냥 계기가 돼서 관계가 오래 전부터 골이 깊어서 골마져 있던 그 부분이 그냥 건드려서 터진 것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부모님들은, 우리의 부모들은 두려워하고 떨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이 아이와 이 스마트폰 하나로 이렇게 문제가 불거질 정도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에 우리는 깊이 생각을 나눠야 되는 시점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스마트폰이 아닌 내 아이의 진정한 미래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내 아이에게 나는 제대로 생각을 가지고 확고한 신념을 가진 부모로서 아이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야 이 아이가 우리 부모가 내가 가장 좋아하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내가 다른 친구들한테서부터 소외될 수 있지만 나는 부모를 믿고 내 미래를 맡기고 따라갈 수 있는 나의 진정한 리더자이자 내가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확신을 받게 되면 스마트폰이 없던, 스마트폰을 어디다 갖다 버리던 그거는 큰 상처가 되거나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하고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우리 아이의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지만 결국은 관계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큰 일이 일어나도 상대와 내가 돈독한 관계를 잘 맺고 있으면 그 관계 속에서는 흔들림이 없어요. 설령 흔들림이 있어도 뿌리채 뽑아지는 관계가 되지는 않는다는 소리거든요. 서로 믿는 거죠. 서로 알죠. 아, 우리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할 때는 내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이야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스마트폰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잘못 알고 있는 그 착각 4가지와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 아이와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아이와 그동안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이걸로 끝나면 또 이제 안 되죠. 이 관계가 선생님 그러고 보니까 관계를 잘 못 맺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있어야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또 관계 맺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잘못된 4가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내 자식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내 방법이 옳다고 생각을 할 때는 그것이 더 안정적이고 더 믿음직스러운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남들의 눈치에 흔들리지 마시고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신념이 있으시면 확고하게 밀고 나가시는 우리 부모님이 되셨으면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 아이와 그러면 스마트폰 없이도 우리가 잘 지낼 수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부모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